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어느 과 갈까요? 라고 얘기할 때 너 수학 잘하니? 라고 물어서 수학 잘한다 그러면 통계학과 가라는 소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AI가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계학은 오히려 AI의 발달과 함께 맞물려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통계학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Statistics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통계 자료는 beca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나요? 보어로 딱 나오는 게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information needed by the state. 자, 그러면 of 구를 지금 needed by the state가 수식하고 있고요. 국가에 의해서 필요하게 된, 국가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정량적인 정보, 퀀티티에서 나온 거예요. 퀀티티가 양이잖아, 그치? 요거. 퀀티티에다가 지금 에이티브를 붙여서 퀀테이티브가 되면서 정량적인 이란 뜻이고요. 이 정량적인이라는 의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수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지? 수치로 만든 거야, 정보를.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수치화된 정보들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다. 무엇이? 바로 20세기의 통계 자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세울 때도 보면은 그 정책을 세울 때 옛날처럼 왕이 이렇게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니까 왕의 생각대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을 세워야 그 대통령도 그 통치하는 자도 인정을 받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생활상의 그런 정보들을 수치화한 것이 필요했어요. 자신이 정책을 세우려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려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우려면 그래서 20세기에는 통계 자료가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량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통계학이 국가 통치를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다. 20세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this process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this process라뇨? 이 과정이 어디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뭐야?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치화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국가가 필요해. 그래서 수치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이 과정은 일어났대요. in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모든 산업국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써? 자, 여기 as, 뭐뭐로써죠. 근데 뭐로써 이렇게 일어났냐면 a key part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there는 바로 앞에 나오는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입니다. 이 모든 산업 국가들이 그 국가들이 이렇게 근대 국가가 되는 근대 국가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 과정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산업국가라고 해서 근대 국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국가, 근대 국가가 되려고 하면 체계적이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고 부강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펴던 어떻든 간에 그 국가로서의 체계적인 면모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량적인 수치화된 정보들이 필요했는데 그 정보들을 심지어 이렇게 systematic collection 아주 체계적으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 아주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산업국가가 근대 국가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뒷받침하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그렇지만 저는 조금 알고 있는 이름인데요. 데스루지에르라고 해서 이분은 프랑스의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돼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풀거나 수능을 풀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 지문에 큰 따옴표로 나와 있는 직접 인용된 말이 있으면 무조건 주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와 가깝고 정말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푸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 일단 가주어, 가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요. 진주어가 나오는데 자, 진주어에서 think simultaneously라고 나와 있습니다. simultaneously는 동시에란 뜻이에요. 그죠?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동시에 뭘 생각하는데 지금 이 think의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요. 대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절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the objects being measured. 자, 그러니까 측정이 되는 이죠. 수동형의 현재 분사 구문이 지금 the object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되고 있는 그 대상들이 really do exist. 확실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의 do는, 네, 이거는 강조의 do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어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강조의 do가 나온 거죠. does가 아니고, 그치?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앞에 나왔던 요 1번의 대절 이렇게 측정되는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this 이거 this를 가리키는 거고요. is only a convention 단지 그냥 하나의 관행일 뿐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이 데스루지에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 지문의 철학적 핵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the object being measured라고 하면은 통계적 대상을 얘기합니다. 통계가 되고 있는 통계적 대상이 객관적인 실체를 갖는 거예요. really do exist는 객관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점을 그냥 단지 하나의 컨벤션, 그냥 하나의 관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봐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통계를 낸다고 할 때 기상 이런 조건 같은 것들, 기상 현상 같은 것들도 우리가 통계를 많이 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 온도.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이렇게 온도 이게 몇 도씨 하는 거나 뭐 화씨 몇 도 하는 이런 것들은 측정 방식이잖아. 근데 이 측정 방식은 사실은 관습이야. 그냥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습이라고.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아, 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확실히 뭔가 측정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는 그 생각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원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습이다. 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와, 이거 되게 힘들 거야, 그치? 이게 그냥 체계적으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이 통계를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통계적 대상이 또 실업률이라고 해봐. 실업률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일단은 우리가 측정은 해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원래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 원래 있었나요? 우리 이 자연에 있었나요? 원래 자연사회? 아니요. 이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관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굉장히 똑똑한 데스루지에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문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case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 말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자 봐봐. 이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 역설적인 상황이 사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할 거예요. 이 문장은 분명히 문장의 위치로 나오겠네요. 분명히 나오겠다. 그치? 이제 왜 그 역설적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설명을 합니다. 페노메나라고 하면 현상들이에요. 자, 이거 복수형이죠. 원래는 페노메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such as prices being charged and products being sold exist 라고 했습니다. such as는 앞에 나오는 명사의 구체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이 지금 sold까지 이어집니다. 색깔이 왜 갑자기 바뀌었지? sold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부과되는 가격과 팔리는 제품처럼 어떤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수 주어라서 여기에 동사도 이제 현재 동사에 s 안 붙고 그냥 바로 동사 원형 왔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되는 가격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but 이 다음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동사를 찾을 수가 없어. 굉장히 깁니다.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 하고 나서 supporting이 지금 뒤에서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되거든요. Supporting the collection, aggregation and organization of official statistics까지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보여요. 와, 너무 길어. 일단은 지금 여기서 supporting 이 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 자료의 collection 수집과 aggregation 집계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이런 the categories 범주들과 그리고 classification frameworks는 이제 분류하는 체계들이겠지. 그것들은 그래서 핵심 주어가 지금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인데 둘 다 복수니까 여기에 복수 동사 are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공식적인 통계 자료의 수집, 집계,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범주들과 분류 체계들,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는 are devised, 고안이 됩니다 해서 수동태가 왔네요. 고안됩니다. 뭐 하도록 고안이 됩니까?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ate. 그 국가들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국가들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for macroeconomic or for social politics. 자, 거시 경제 혹은
for social policies, 사회 정책들을 위한 이런 국가의 목적들을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목적들을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고안이 됩니다. 와, 이 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기 페노미나부터 해서 봐봐. 요 페노미나에서 요 빙솔드까지 해서 이 부분들은 바로 앞에 문장에 나왔었던 그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들. 요 objects being measured really do exist. 이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예로 이제 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되는 그런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존재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컨벤션, 이 컨벤션의 예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사람들이 만든 그런 범주와 분류 체계들. 자, 이런 것들이 고안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국가의 사회적 정책과 이런 거시 경제들을 위한 국가의 목적들에 딱 맞도록 그 목적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앞에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이 복잡한 문장을 지금 뒤에 문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형상화해서 구체화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앞에 페노미나 이 부분은 객관적 실체. 그리고 요 뒤에 부분은 바로 어떤 내용들이야? 바로 인위적 장치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 장치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들이 컨벤션이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앞에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와,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이 문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티오도르 포터라는 분은요, 이제 되게 유명한 과학사학자 분이세요. 지금 UCLA 교수신데, 여러분 수능 공부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석학의 말을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수능 영어 더 이렇게 깊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땡치는 게 아니라 이 수능 공부하기 위한 지문들이 보통 지문들은 아닙니다. 특히 모의고사 지문들. 알았지? 자, 그래서 티오도르 포터라는 이 교수님은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뭘 묘사했는데 The use of statistics to create state authority.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학을 사용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라고 하고 콜론 다음에서 이제 어떻게 묘사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네, 아까처럼 큰 따옴표로 해서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quantification 이라고 하면 수치화예요. 수치화. 아까 우리 이거 수치화한 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quantitative라고 했잖아. quantitative의 이제 명사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서 quantitative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quantification 나왔습니다. 통계학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 정량화는 is a way of making decisions. 어떤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결정을 내리는 방법. A way of making decisions.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seeming to decide.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없이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아, 이 말도 되게 재밌는 말이죠. 자, 이것은 일단 통계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통찰입니다. 통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계를 들여다본다, 참고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결국엔 통계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티오도르 포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량화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The use of statistics라고 하면 될 걸 왜 quantification이라고 했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이 말이에요. 결국엔 이거 statistics가 자 이거는 통계예요. 그렇죠? 그럼 요 통계 자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수치화해서 통계 자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qua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계를 사용한다 라는 말은 결국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수치화잖아. 그죠? 그래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량화,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 이것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묘사를 했고, 알았지? 그러면서 특징 지은 겁니다. 무엇을? 지금 앞에 나오는 it, the use of statistics to create state authority.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한 통계 자료의 사용을 바로 무엇으로 묘사했어요? 사회적 기술로서 묘사한 겁니다. characterize A as B가 되는 것, 뭐로서 특징 짓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서 이것은 사회적 기술이다. intended to build trust in authority. 자, 이 권위, 국가의 권위겠지만 권위에 대한 신뢰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 구축하기 위해 의도된 사회적 기술로서 특징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요 it을 가지고, quantification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치만 지금 봤을 때, 여기 봐봐. 큰 따옴표를 한 데는 요 문장들 뿐이야. 그래서 더 크게 보면 The use of statistics to create state authority가 it이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요 characterizing도요. 원래는 and characterize가 돼서 rised가 돼서 원래는 요 described하고 병렬 구조였던 것을 지금 이렇게 현재 분사화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the use of statistics to create state authority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국가가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회적 기술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법. 그래서 국가 권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사회적 기술,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깊은 내용의 지문으로서 어려웠기 때문에 꼭 빨리 수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도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 주제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어차피 빈칸으로 출제됐겠지만 출제된 것은 저는 그냥 무시하고 이 지문을 입각해서 설명할 거니까 에이 선생님 그거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이 지문을 순수하게 문제의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출제된 문제 이런 거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함의추론이 왠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함의추론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문장의 위치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볼 거고 어법 볼 거예요. 자, 전체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전체 문장이 6개밖에 안 돼서 사실은 무관한 문장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빈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나왔건 안 나왔건 내가 그냥 요 지문 딱 보고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세 번째 문장에서, 아이고, 세 번째 문장도 뭐가 되게 많네. 그치? This is only convention 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Really do exist 요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에서, 아유, 여기도 뭐가 되게 많지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or for social politics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와, 이거 어려웠지? 나는 그냥 way of부터 쫙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way of부터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social technology intended to build trust in authority 네, 이 부분도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에서 지금 함의추론으로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추론으로 나올 부분 지금 선생님이 좀 살펴보자면 이제 여섯 번째 문장에서 내가 지금 나온다고 한 그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일단은 함의추론으로도 나와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함의추론으로 나오면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통계는 정치적 주관적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에 기반한 중립적인 사실처럼 보이게 해서 반발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알았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요 부분이. 반발을 줄이는 거야. 야, 이거 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역시나 this is only a convention 했을 때 바로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역시 빈칸으로도 나오고 또 함의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의추론으로 나오는 것 또 이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통계의 범주나 분류 기준이 자연 법칙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 자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수치가. 이제 자연 법칙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인위적인 기준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의미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함의추론까지 나오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로 나오는 것은 yet하는 요 문장이 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요 this process 이 부분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문장의 위치 이 부분.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그리고 네 번째 문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나온다면 또 보기 좋아야 되잖아. 그치? 중간이 너무 길긴 한데 일단은 A 그리고 yet부터 B 그리고 C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좀 챙겨드리자면, 어휘는 내가 이제 이 문맥상의 의미로 반의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systematic 하면은 이게 체계적인 이것과 반대는 random입니다. random. 무작위적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simultaneously. 동시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비슷하게 S로 시작하는 separately. 라고 해서 분리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가 아니고 분리하여 생각하다. 그래서 이게 반의어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벤션. 이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관습하고의 반의어는 여기에서는 이제 팩트, 사실. 팩트. 아니면 팩트로만 하자. 팩트로만 더 길게 갔다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에서 devised라고 나왔습니다. 고안되다죠. 고안되다의 반대말은 accord, 이제 naturally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다. 이렇게 챙길 수 있겠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요번에 그 분사가 수식하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분사가 이제 많이 나와서 needed by라던가 needed by.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가서 세 번째 문장에 이제 being measured. 그치? 그리고 do exist. 그리고 여기서 being charged, being sold. 그렇죠. 그리고 exist가 지금 요 주어하고 좀 먼 동사기 때문에 수일치를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 문장에서 뭐가 되게 많아. 어쨌든 현재 분사 구문도 또 있고요. 그죠? 저 our device도 수동태 나온 건 항상 잘 챙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seeming to 같은 거, seeming to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ended to 해서 또 과거 분사 구문이 수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말씀드릴게요. 20세기의 통계는 현대 국가의 통치와 권위 구축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 되었으며 그 객관적인 수치 뒤에는 거시경제 및 사회 정책 등 국가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고안된 인위적인 분류체계가 숨겨져 있다는 이중적 본질을 지닌다. 그래서 영어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quantification and power, 수치화와 권력이라고 해서 콜론하시고 how statistics became the state social technology, 통계가 어떻게 국가의 사회적 기술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 Paradox of Statistics, 통계의 역설. 그래서 콜론하시고 Objectivity as Political Convention, 정치적 관습으로서의 객관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eyond the Numbers, 숫자를 넘어서 콜론하시고 The Purposeful Design of Official Statistics, 공식적인 통계의 목표 지향적인 설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31번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찰지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야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